한국경제로 허원순 논설위원 뵈러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들어오셨습니다. 네, 어떤 분이 댓글에 허원순 국회의원이시냐고 그래서 저도 봤습니다. 그 네. 의원이라고 해가지고 예. 아니 제가 위원이라고 발음을 정확하게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또 거기에 글을 써놨는데 네. 안내에다가 의원이라고 해놨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네. 아, 그래서 저희가, 제가 네. 장 박사님한테 그거 말씀드린다는 게 네. 깜빡했는데 거기 안내 거기에다가 의원이라고. 아니 이런 의원이 계시면 참 좋겠다는 아이고, 생각을 제가 하기는 했습니다만 아, 속마음을 좀 네, 저야 들킨 것 같아서 네. 거기 그 말은 잽은 아니고 그냥 이게 구석에서 뭐 작은 논평하는 게 제 업이죠. 뭐. 아유, 한국 경제가 구석이라고 그러면 좀 네. 자 오늘 들려주실 얘기는 예, 우리가 네. 그 최근에 큰 흐름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인 예, 특히 예. 유럽에서 그 정치적 스펙트럼은 굉장히 역사도 있고요. 네. 그 좌파, 우파 또 네, 감기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예, 좋겠습니다. 감추지 네. 않고 또한 유럽의 좌파 우파는 감추지 않고 그것도 전통도 그렇게 돼 있고 네. 그걸 뭐 드러내놓고 합니다. 우리처럼 좌파 아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아, 우리나라 우린 좌파 맞다 이러고 하죠. 예, 우리 웃기는 게, 난 좌파다. 좌파가 어때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전부 다 네. 좌파가 아니라 그래요. 제가 네. 명확하게 좌익적 사고와 좌파적 정책을 그렇습니다. 가면서 좌파를 네. 아니라 그래요. 중도라고 그러죠. 예, 또 네. 하나는 자기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생각하고 있는 거나 정책의 선택이나 응원에 있어서는 좌익적, 좌파적 선택을 하면서 자기는 우파라고 주장해요. 네. 도무지 공부가 안 됐거나 거짓말하거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좌나 우가 뭔지를 모르거나 아니면 예. 공부를 아예 안 했거나 둘 중에 하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럽 좌파들은 난 좌파라 그럽니다. 네. 노동당 영국의 노동당 보십시오. 그 자전거 맞습니다. 타고 다니면서 네. 좌파가 그래서 그 정책의 경쟁을 하고 유권자 상태로 셰일즈 정책의 셰일즈를 하는 거고 네. 정치란 것은 이념의 셰일즈예요. 가치의 판매고 철학의 어떤 판매 셰일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좌파다. 즉 형평에다가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소위 평등에 좀 더 지향하는 그거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죠. 네. 우파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성장과 자유주의에 기반을 하는 거라서 당신들 틀렸다. 경쟁해서 선택을 받도록 하면 되는데 네. 우리는 거기서부터 일단 아니라고 말해요. 그거 참 웃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유럽에는 아시다시피 좌파적, 좌익적 정당, 우파적 그런 또는 중당 그런 정당의 네.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사실 이름이 사회민주당이 하도 비슷비슷한 이름 되면서 우리 좀 뭐, 헷갈리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유럽 전역에 웬만한 예. 나라면 다 사회민주당이 사회 정도는 있으니까요. 기독민주당 네. 물론 독일은 이제 기민당, 기독교 사회당도 기사당 뭐 있고, 이렇게 네. 아니 그래서 지금 가장 최근에 제가 본 거는 포르투갈에서 네. 중도 우파 그래도 우파 정당이 포르투갈이 소위 그 피거스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네. 5년 만입니까 4년 만입니까 그렇게 좌파를 물러가고 이겼다는 그 뉴스를 전 주목 한번 해봤습니다. 야 포르투갈은 1974년에 그 카네이션 혁명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네. 교수들 아까 네, 이른바 좌파 교수들이 혁명을 말하자면 이데올로그가 돼서 실제로 정권을 잡았던 뭐 거의 유일한 경우네요. 그렇습니다. 그 장박사님 그 이따 좀 설명 좀 네. 해주시고요. 저를 위해서라도 지금 유럽의 정치 지형을 한번 볼 것 같으면 네. 사실은 좌파 정부가 제대로 문중 차린 좌파 정부가 정권을 집권하고 있는 데는 프랑스가 거의 거의 큰 나라는 거의 유일하죠. 네. 아시다시피 올랑드 정부가 이제 좌파인데 네. 이제 오늘 이야기 한번 하고 싶은 것은 올랑드가 좌파 정부지만 사실은 우클릭이라 해야 되나 우양우 정책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우회전 깜빡이를 켰다. 예. 네. 그래서 제가 9월 중순경에 그걸 사설을 9월 후반을 들어서 네. 사설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 그게 이해사를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프랑스 빼고요. 스페인도 그렇고요. 독일도 그렇고 많은 나라에서 좌파들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네. 몰락보다도 적어도 현 상황에서 몰락이란 어폐가 있고 현 상황에서 우파한테 권력을 다 정부를 줬습니다. 영국도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영국도 카메론한테 그 했고 독일도 기민당이 다 중심이 되어 네. 잡고 있고요. 스페인도 그렇거든요. 다 그런데 요 작은 포르투갈이 작다면 작은 나라고 피거스의 그 나라인데 우파가 물론 완전히 과반수의 정을 한 건 아니지만은 연립정부에 연립정부 할 수 네.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이 포르투갈도 이름이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사회민주당이 있고요. 네. 사회당이 있고요. 네. 사회민주중심당이 있고 그런데 네. 어쨌든 프랑스의 아까 제가 중도 우파라고 한 정당은 사회민주당입니다. 아 포르투갈에. 예. 네,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요 사회민주당이라는 이름이 스페인에 가면은 또 좌파 정당이 네, 됩니다. 중도 좌파 정당이 중도 좌파가 되니까. 되는 건데 어쨌거나 포르투갈에서는 사회민주당이 포르투갈에서는 네. 중도 우파되는데 여기서 또 민주사회 중심당이라는 연립정당을 네. 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포르투갈에서 사회당 즉 정통적인 좌파는 선거에서 졌습니다. 네. 한쪽은 우파 39% 정도 10월 그때 5일 선거에서 39% 했고요. 좌파 정당은 32% 먹었는데 그게 그럼 포르투갈의 국민들의 그 선택이 뭘 의미하는 거냐? 그거 한번 간단히 한번 짚어보자. 저는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뭐 복지의 축소를 받아들이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핵심으로 봐서는 복지를 다음으로 미루자. 네. 무슨 축소를 가는 거고 크게 봐서는 일자리 창출, 감세 그리고 복지 축소로 된 그 돈 가지고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네. 쪽으로 간다는 건데 제가 여기 한경 그 기사에 재밌는 그 제목이 있어가지고 하나 뽑아봤습니다. 네. 이런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럽이 이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복지를 할 만한 여유가 없어졌다 이런 그렇죠. 얘기 아니겠습니까? 현실론을 네. 본 거죠. 현실. 그 포르투갈 선택 보면 이렇습니다. 은행 앞에 가서 줄 서느니 차라리 긴축의 고통이 낫다. 이야. 은행 앞에 줄 선다는 말씀 이해되시죠? 이게 하루에 뭐 10만 원인가 15만 원 이상은 인출이 안 되고 그리스가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스가 제한해 놓으니까 뭐 연금도 못 찾게 하고 하니까 이게 복지만 무한정 갈고 돈 없는 복지 안 되더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은행 앞에 줄 서도 네. 한 주일에 그리스 같은 경우에 한 주에 찾을 수 있는 돈이 그때 뭐 우리 돈으로 하니까 뭐 20만 원이니까 제 정확치는 않습니다만은 그게 딱 제한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바에는 차라리 긴축을 고통을 해서 경제의 근본을 뜯어고치자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중도 좌파가 밀려나고 중도 우파가 1등한 물론 아직 과반수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재접근한 그런 배경인데요. 네. 그다음 세금 복지는 줄이고 또 여기는 이제 물론 세금은 약간 올리긴 했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실업률은 낮아지고 네. 또 경제가 살아나고요. 그럼 물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포르투갈 피거스 그 나라라 해가지고 과도한 그 재정 적자는 숙제는 숙제죠. 그게 네. 재정 적자 하루 이틀에 줄어들 건 아니고 다만 재정 적자가 계속 올라갈 거냐 아니면 이게 너무 심하니까 어느 정도에서 변곡점을 만들 것이냐 이거거든요. 만들어야 네. 뭐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피그스가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스페인 아이는 뭐 이탈리아도 하나 넣었죠. 네. 피거스 아이가 아이가 좀 문제가 있네. 아이가 두 개. 네. 그래서 5개 나라인데 네. 뭐 그 중에서 스페인도 좀 좋아졌다 그러고요. 네. 이탈리아는 워낙 대국이라 괜찮고 아일랜드도 좋아졌고 이제 그리스, 포르투갈 이런 정도인데 그리스는 완전 이제 농땡이 이제 뭐 낙제성이 네. 됐고 포르투갈은 저렇게 포르투갈 경제가 살아난다는 얘기와 포르투갈의 국민들이 중도 우파를 선택했다는 얘기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냐.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라틴 유럽. 그렇죠. 그 남유럽인 남유럽이다 지금. 네. 네, 남유럽 우리가 피거스에 그랬잖아요. 뭐 오솔레미오 뭐 태양 맑고 뭐 내 건강하겠다. 네. 뭐 올리브 좋겠다. 뭐 네. 우리 띵가띵가 놀자. 오후에 왜 했냐. 그러다가 이제 재정 위기를 받았던 그런 나라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포르투갈이 우연이 아니고 네. 우연이 아니고 말이 났으니까 올랑드에 네. 그걸 한번 우리가 볼 필요 있습니다. 네. 올랑드가 그 한 게 규제 혁파했습니다. 네. 감세했습니다. 복지 감축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깜빡이 아니고 우회전 거의 핫다시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랑드 정부가 한 게 이게 굉장히 포르투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프랑스 거는 워낙 덩어리가 크니까 예. 나중에 따로 본격적으로 한번 다루면 한번 하죠. 네. 예. 뭐 어쨌든 우리가 보는 거는 유럽의 그 정파들은 좌파를 숨기지 않는다, 위장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드러내고 정책 네, 세우자는다 떳떳하게. 일관하세요. 그리고 국민들의 선택을 달게 받고 또 정책 수정을 한다, 정책을 클릭한다. 이런 점은 우리가 언제라도 좀 봐야 될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렇죠. 유럽의 전반적인 우선에 한번 크게 제대로 다뤄보겠습니다. 그러죠. 감사합니다. 예.